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어제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비르츠랑 시몬스랑 요새 누가 더 잘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르츠, 시몬스의 셰르키까지 생각이 나서 이 세 명의 선수들을 비교해보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재밌는 수치나 통계들을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전 시간과 팀 내 비중부터 볼게요. 모든 대회를 통계냈고요. 셰르키는 531분, 팀 내 17위고요. 중간에 부상이 있었습니다. 셰르키는 비중만 따지자면 팀에서 엄청난 비중의 선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셰르키가 중간에 부상으로 빠졌던 부분입니다. 최근 시티의 플랜 A가 이제 니코 곤잘레스 3선에 2선은 도쿠, 베실바, 포든, 셰르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제대로 보면은 플랜 A에 속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셰르키는 최근 들어서 비중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비르츠는 1343분, 팀 내 7위입니다. 비르츠는 초반보다 나아진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적응 중이다. 근데 이제 출전 빈도라든지 출전하는 시간으로 봐서는 이제는 주전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시몬스입니다. 시몬스는 1067분, 팀 내 11위입니다. 뭔가 시몬스는 비중이 그전에는 닥주전만큼의 비중은 아니었는데 당장 브렌트포드전에서 뭔가 알을 깨고 나온 느낌이고요. 프랭크 감독이 미드필더는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는데 시몬스가 브렌트포드전에서 어느 정도 그 해답지를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스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은 모든 대회를 다 통틀어서 가져와 봤고요. 셰르키는 14경기 그리고 그 중에 6번이 선발 출전입니다. 그리고 3골과 6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고요.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도움만 따졌을 땐 5개고 리그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시티가 득점왕은 홀란드, 도움왕은 셰르키의 체제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셰르키는 확실히 아까 531분이라는 적은 출전 시간 대비 가장 탁월한 스탯을 뽑아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르츠는 19경기 15선발, 아직 득점이 없고 3개 어시스트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비교하는 모든 항목 중에 비르츠가 가장 약한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그로 따졌을 때는 아직 득점과 도움이 없는 상황이고요. 비르츠는 자기가 보여주는 퍼포먼스 대비 공격 포인트가 안 나와서 좀 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에 이렇게 꽤 많은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탯이 없는 거는 제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시몬스입니다. 시몬스는 19경기 11번의 선발 그리고 1골과 3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알을 깨고 나온 느낌이고 사실 시몬스는 비르츠나 이삭에 비해서 그 주목도가 조금은 덜해서 이 스탯이 그렇게 조명받지 않았던 느낌이 있는데요. 시몬스도 지금보다는 스탯을 더 많이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몬스는 안 좋을 때는 그 등락의 폭이 조금 큰 편이라서 이번 브렌트포드전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료입니다. 이정료는 비르츠가 역시나 압도적입니다.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셰르키는 3,650만 유로, 우리 돈 624억이고요. 비르츠는 1억 2,500만 유로, 우리 돈 2,140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스 6,500만 유로, 우리 돈 1,112억입니다. 이정료 대비는 확실히 비르츠가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이 시즌 내내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셰르키는 완전히 초가성비 영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선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선수의 특성이나 지금 리그에서 하고 있는 퍼포먼스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셰르키입니다. 셰르키는 팀에서 포든이 약간 부득점원 같은 역할이 되고 있어요. 지금 홀란드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게 포든이고 포든이 부득점원 내지는 직접 타격에 좀 집중하고 있다면 셰르키는 플레이 전체를 만들어가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측면에 있다가도 가운데 쪽으로 언제든지 들어와서 활약할 수 있는, 그리고 사이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윙어 같은 느낌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시티가 이번 시즌은 홀란드를 활용한 역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홀란드의 카운터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자원입니다. 한방 결정적인 패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양발인데 이제 셰르키는 진짜
칭찬하려고 양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양발이에요. 이 선수는 진짜 주발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드리블은 왼발로 하면서 패스는 오른발로 할 때가 많고, 또 슈팅 영상, 그러니까 슈팅 연습 영상 보니까 오른발로 슈팅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되게 독특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양발을 잘 쓰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언제 패스할지 언제 슈팅할지 그 타이밍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셰르키 되게 무서운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정 상황, 그러니까 운동부 게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축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피지컬적으로 경합하고 엄청나게 많이 뛰고 그런 느낌의 축구만 아니라면 저는 셰르키는 웬만한 상황에선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런 느낌의 게임에서 셰르키가 영향력을 가져가지 못했던 게 지난 토트넘 전이고요. 그 다음 비르츠입니다. 비르츠는 플레이메이킹과 시야 능력은 저는 여전히 갖추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즌 초에 비해서는 볼 소유가 그래도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터치 부분에서 그런 터치가 튀는 일이 좀 줄어들었고요. 턴오버가 많이 줄었습니다. 비르츠가 시즌 초에는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하면서 턴오버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고요. 탈압박도 옛날보단 괜찮습니다. 근데 비르츠가 사실 드리블러 유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측면에서 뭐 가끔 드리블이 성공하긴 하지만 아예 내려앉은 수비 상태로 그런 것들을 깨는 거에 특화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측면보다는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느 정도 플레이 스타일이 자기한테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 다른 선수 대비는 퍼포먼스를 뽑아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접 득점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나 비르츠가 가져가는 슈팅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부 게임에서는 좀 안 보이는 경향들이 있고, 사실 비르츠가 안 좋은 경기는 축구를 못한다기보다 경기장에서의 존재감이 적은 느낌입니다.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자리는 존재감으로 승부 보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팀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대체적으로 게임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비르츠 역시 이런 저점을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경기장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몬스입니다. 시몬스는 이번 브렌트포드전을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전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피지컬적인 컨택이 들어오기 전에 패스, 그리고 뭐 먼저 치고 나가는 것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시몬스가 순수 윙으로 사용하기에는 스피드가 모자랐던 장면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던져놔도 공을 빠르게 몰고 가면서 수비수가 따라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따라잡혀서 접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브렌트포드전에서 득점할 때 속도가 저는 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꼈던 부분이, 일단 가속도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로백이 좀 오래 걸리는 거지,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면 거기서는 속도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느꼈어서 또 속도 측면에서 마냥 약점이 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슈팅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슈팅 파워라든지 임팩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요. 자세와 상관없이 조금 더 강력한 슈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두 선수와 비슷하게 운동부 게임에서는 존재감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선수도 저점을 높이는 게 주전 계속 기용받는 방법일 것 같아요. 원래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순간순간 번뜩이는 그 고점으로 사실 승부를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저점이 높은 선수들은 감독이 안정적으로 기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스가 그런 저점들을 챙겨준다고 하면은 또 자신만의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눈여겨볼 스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온이라는 스탯이 있는데요. 이거는 드리블로 상대를 완벽히 통과한 거를 얘기합니다. 이 수치를 봤을 때 이 3명 중에서 드리블 성공률 자체는 비르츠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르츠의 테이크온 44.4%고요. 거의 2번 중 1번은 성공하는 느낌입니다. 뭐 당연히 팀 상황상 드리블을 많이 안 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또 높이 올라왔을 때 이런 상황이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평균적인 드리블 성공률 자체를 보면 비르츠가 이 셋 중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공중볼 경합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상당히 놀랐는데, 시몬스가 셰르키 비르츠에 비해서 공중볼 경합이 압도적입니다.
성공률이 42.9%. 시몬스의 피지컬과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비르츠는 이 공중볼 수치가 좀 처참합니다. 8.3%. 셰르키는 사실 2번밖에 공중볼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표본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비르츠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몬스는 이 정도만 유지해도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는 아주 준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0분당 태클 횟수입니다. 셰르키와 시몬스가 비르츠에 비해 수비는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셰르키, 시몬스 둘 다 90분당 1.5회 정도의 태클을 기록하고 있고요. 비르츠는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패스의 종류와 성공률 이런 것들도 한번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짧은 패스 그리고 중거리 패스는 셰르키가 가장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셰르키가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시티 자체의 플레이 모델이 또 많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플레이할 때가 많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좀 거리가 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 셰르키는 롱패스 성공률이 29.2%예요. 그런데 비르츠는 53.5, 시몬스는 45.7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봤을 때는 비르츠가 2번 중에 1번 정도는 롱패스를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뭐 오픈된 상황에서 한 번의 스루 패스나 전환 패스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르츠가 사실 국가대표에서도 보면은 한 번에 앞쪽으로 높게 띄워주는 패스 정말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 다음 볼 캐리, 공을 가지고 운반해주는 능력이죠. 이 부분은 또 셰르키가 압도적입니다. 90분당 볼 캐리 횟수가 가장 많아요. 58.2. 그리고 세부적인 지표, 전진 캐리, 그 다음에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는 볼 캐리, 그 다음에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볼 캐리 모두 1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팀 상황이 시티가 가장 좋은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나 토트넘은 상대 진영 쪽으로 올라가는 일 자체가 뭐 수월하게 되는 느낌은 아니었던 최근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된 그런 통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따졌을 때는 셰르키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 중에 가장 스탯도 많이 뽑아줬고 그리고 이적료도 가장 싼 편입니다. 그리고 팀 성적도 셋 중에 제일 좋죠. 사실 부상만 없다면 셰르키는 꾸준히 기용될 예정이고요. 게다가 시티에는 오른쪽 윙 경쟁자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스카밥이나 사비뉴 이런 선수들은 펩이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것 같진 않고요. 지금의 2선 플랜 A를 펩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르츠입니다. 비르츠는 이제 살라 잡음이 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살라 이후에 팀의 시스템이 어떻게 개편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슬슬 이삭과 비르츠 중심으로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몬스입니다. 시몬스는 쿨루셉스키, 메디슨 오기 전에 브렌트포드전처럼 하면 저는 주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과연 그렇게 퍼포먼스를 뽑아내줄 수 있을지, 시몬스가 자신의 지난 고점을 기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